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산업재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었다고 며칠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그냥 보고를 누락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산재 은폐가 이번만이 아니었고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 결과 11건의 사고성 산업재해가 노동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에 7,7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노동청은 은폐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정처고 등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라 생산 현장 책임자와 팀장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입니다. 은폐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미보고가 은폐하고 연결됐는지를 지금 엄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나선 삼성전자 노동조합 광주 지부장은 노동청이 확인한 산업재해 사례는 지극히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랐다고 폭로했습니다. 더욱이 노동청이 산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인사부서를 동원하고 노동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다 보니 관련 면담조차 꺼리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고 제의자들은 이 실명란을 본 순간 다른 누구에게 오픈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누가 하나 나서질 않고 더욱더 꽁꽁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성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노동청의 허술한 조사 방식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조합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동조합들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노동부가 일을 안 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광주지방노동청은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재해로 보이는 37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의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변죽으로 울리는 수준에 그칠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생활체육에서 가장 저변이 넓은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3만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고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몸담을 실업팀이 광주에는 남성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 봄 광주 최고를 졸업하는 최연소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도 다른 지역의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송정근 기자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드민턴 훈련이 한창인 광주 체육고등학교. 3학년 안세영 선수를 포함해 여자 선수단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7명이 배드민턴 동호회 가족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로 입문한 겁니다. 아빠가 좀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치는 거 재밌고 제가 좀 소심해서 같이 막 어울리고 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공도 치고 하면서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각급 학교의 체육관을 배드민턴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은 160여 개. 3만여 명의 회원이 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팀이 구성되고 기본 인프라도 탄탄해지면서 실력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 4강권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가대표와 함께 주니어 국가대표까지 배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내년 시합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국제 마스터즈 대회가 열릴 만큼 배드민턴 도시로 광주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 실업팀을 창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부분은 정말 꼭 실업팀 유치해서 전문 지도자들도 광주에 남을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광주를 찾음으로써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재 대구와 충남, 경기 등 13곳에는 기업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광주은행이 남성팀만 운영하고 있을 뿐 아직 여성팀을 창단하겠다는 기업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된 안세영 선수. 지난해 국제대회 5관왕에 오르면서
세계 랭킹도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 가능성이 높은 안세영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러주는 실업팀은 많은데 정작 남고 싶은 고향 광주에는 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 살고 있던 곳이었고 성적이 나면은 좋게 광주라는 이름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후배를 국가대표 출신의 이용대 선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팬클럽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에 팀이 없어 다른 시도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고향에서 그 팀에서 또 그 팀을 위해서 올림픽을 나가게 되고 많은 국제대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세영 선수를 받아줄 팀이 생기지 않는다면 도시 마케팅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춘 선수와 함께 배드민턴이 국민 스포츠인 동남아를 겨냥한 한류 상품을 기획할 수 있지만 소속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기업이 나서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팀 창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화순이라서 화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또 동남아에서 제 팬분들도 화순이 뭐가 맛있고 또 어떤 게 좋은지 저한테 항상 인터뷰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국제대회나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 광주시도 깊은 여론 수렴에 들어갔지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현실화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 김용록 전남지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통합의 득실을 차분히 따져보고 통합을 하더라도 다음 민선 8기로 넘기자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하자는 지난달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에 김용록 전남지사가 한 달여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뭐냐는 도의원의 도정질이 답변해서 김 지사는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를 막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며 민선 7기 때 통합 논의는 하되 민선 8기에 가서 통합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도 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론화 과정은 민선 8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 완전 통합이 어렵다면 전라북도까지 포함한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광주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도 행정통합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이용섭 시장도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생활권이 같은 그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고 시대 정신인데 우리가 예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인가. 김용록 지사의 발언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 이견은 있지만 시도 행정 통합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만날 두 사람의 회동과 그 이후에 조율될 시도 행정 통합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에는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정확히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도청 복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방사선 장비를 동원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탄흔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얀 벽면과는 달리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패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총탄 흔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구역입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이 지난 7월부터 탄흔 의심구역 280여 곳을 열화상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0여 곳이 가장 유력한 탄흔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탄 흔적이 맞는지 더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이곳에 투과성을 가진 방사선을 쏘기로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곳 도청 앞에 남아있는 나무인데 여기에도 탄흔이 있을 것으로 의심돼 방사선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전에 사격을 먼저 해보고 그 흔이 정확하게 식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했는데 감마선 검사를 통해서도 그 일부의 탄 흔적이 보였고 흔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범 테스트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외부 촬영은 야간에 진행하고 건물 주위 25m 이내에는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이 80년 5월 당시 최후 항전지였던 만큼 총탄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로 탄흔이 발견되면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자행했던 총격을 입증할 수 있고 나아가 진상규명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남도청 외벽의 탄흔은 자권 발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자기 의도를 갖고 발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1차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에는 옛 전남도청 별관과 상무관, 경찰국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흔적이 많이 지워져 버린 당시의 모습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전사자로 분류된 5.18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니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18 계엄군 사망자 22명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한 것으로 표기돼 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방세 10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전 씨의 집을 수색해 6,009만 원을 징수한 이후 현재까지 9억 7천만 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2억 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낮 11시 40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주방과 거실 천장 일부를 태워 2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